안녕하세요.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인 이시안입니다. 작은 출판사의 큰 컨텐츠를 소개하는 이시안의 큰 책방 오디오북 프로젝트 콘텐츠입니다. 오늘 만나는 답답한 재주를 가진 남자는요, 아이디어, 메시지, 그리고 소설적 완성도까지요, 3박자가 잘 갖추어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를 보니까요, 이 박진영 작가는 영화 공부를 했습니다. 역시 이게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영화처럼 몰입이 된다 싶었거든요. 이 컨텐츠에 소개된 5개의 단편들은요, 각각 완성도 있는 각자의 이야기로 존재합니다. 세계관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중복된 인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각자인데요, 왠지 하나의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건 소설의 내용이 아니라 소설의 정서에 기인한 기묘한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만나는 화자나 주인공들은요, 이른바 사회생활 쪼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약자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그 이유가 신체적 불리함이 있다든가 가난 때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서투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화가 조금은 덜 된, 흔히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어른이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부당한 원장과 싸우는 어린 여자애를 보면서 눈치만 보면서 그냥 끌려다니는 화자도 있고요. 취업이 안 돼요. 친구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지만 사실은 이들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인공도 있었죠. 원칙과 소신을 지키다가 따돌림 당하고 배신당하는 등장인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궁핍이나 신체적 약점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다들 직업이 있거나 또는 뒷받침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도피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주인공들이나 화자들은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잘 모르고 소심하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세상의 모든 책임을 비껴가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캐릭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그를 죽인 목격자의 편을 보면요, 등장인물인 지원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요, 여러 증언들을 구성해 보면 사회 적응 실패의 결과로 보이거든요. 그게 그녀를 사회에 적응시켜주지 않은 주변인들의 잘못인지 아니면 단지 그녀가 부적응한 탓인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주 고약한 독백편에서는요, 을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을이 병을 핍박해요. 갑을 병이잖아요. 그 을이 병을 핍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겉껍데기를 빼고 보면 이 캐릭터들은요, 한결같이 아직 사회에 합류하지 못했다든가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사회화가 덜 된 캐릭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부적응자들인데요. 근데 사실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도요, 다 적성에 맞고 좋아서 적응한 건 아닙니다. 적응해야 하니까 적응하는 거잖아요. 이 소설의 표지에는요, 착한 것도 흠이 되나요? 열심히 사는 것도 민폐라면서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열심히 사는 것도 맥락 안에서 열심을 다해야 그 열심이 민폐가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열심히 사는 것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이 소설처럼 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 말고요, 갑이 열심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요, 제가 이제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은 아침에 어디 그렇게 조찬 모임을 갔다 오면요, 계속 뭔가 거기서 배운 게 있잖아요. 계속 그걸 얘기한대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뭐 1년 계획을 세워보라든가 아니면 애자일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뭐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회사를 뒤집어 놓는데요, 어디 조찬 모임 한번 갔다 올 때마다. 그래서 그 밑에 부장님이요, 제발 우리 사장님 좀 늦잠 좀 잤으면 좋겠다라고 푸념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사장님을 보고 흔히들 멍부라고 합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한 상사라는 뜻이죠. 직장인들이 최악의 상사로 뽑는 유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치인데요, 센스 있게 열심을 다하고 착하게 사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각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익히게 되거든요. 이때 필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사실 어린이들은요,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많은 어른들이 성장을 멈추고 사회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자기 생각만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소설에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은 이런 특징을 가진 캐릭터들의 조금씩의 변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재주를 가진 남자는 모처럼 소설을 접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준 작품입니다. 5개의 소설들은요, 서로 다르지만 분위기를 이렇게 공유하면서요, 의외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는 느낌이고, 오디오북에 참여한 성우분들도 전체 흐름에 잘 맞춰서 낭독을 진행해 주셨어요. 단편 소설이지만 하나의 소설처럼 느껴지는 그런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큰 책방은요, 박진영 작가의 답답한 재주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지구인 여러분들이 가진 시원한 재주, 좋아요와 구독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